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선도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선도 처분밖에 못해요. 원천적으로 형사처분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소년 전담 재판부 법 뭐 이런 게 이제 입법이 되면은 소년 법원에서 영화처럼 형사처벌도 하고 보호관찰 처분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다. 그러면 예은이는 이제 판사들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하는데 얘는 사실 알고 보면 이은혜 못지않게 못된 애잖아요. 그러면 이 못된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사처벌 대상을 삼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가정법원에 검사가 없지만 앞으로 통합법원이 되면 형사부를 두고 이 형사부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을 우리나라에도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떤 죄질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제공될 수 있게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들의 목표인데 뭐 될지 안 될지 이제 봐야지. 보통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 드라마를 봐도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김무열이라고 하는 판사는 그렇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다뤄서 밥도 사주고 막 하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밥 먹는 장면에서도 무슨 말하면 애들이 딱 정자세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완전히 마음을 털어놨다 보도 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교화를 제대로 하면 청소년 범죄자들이 애들이 나와서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바꿔야만 한다가 저의 철학이고요. 네,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바꿔야만 한다. 그게 사법정책이라는 걸 운영하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그중에 누구도 바뀔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뭐 그 필드에서는 떠나야지. 일단은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소년 시절에 그러면 선도를 만약에 한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정과 13법 40대를 선도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성범죄 뭐 성착취범이라고 해도 아직은 10대인 친구를 선도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문제예요. 뇌도 말랑말랑한 그럼요. 뇌가 말랑말랑할 때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는 전두엽 기능이 아직 발달이 덜했다는 건데 그게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게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선도 중심으로 결국은 일단은 생활 질서가 없어요.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을 방임이나 학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 7세까지 가정 내에서 습득해야 되는 거 하나도 습득 못하고 초등학교를 가서 부적응 상태로 결국은 방임 상태로 지내다가 보통 중학교 딱 가면 부적응이 더 심화가 되거든요.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러니까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학교 등교 못하고 이게 이런 무질서한 생활이 중학교 때는 그냥 방치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한테 관심이 없고 학교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 생활에 개입 안 해요. 예, 뭐 학생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누적이 되져온 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아이들을 다 잘라버려요. 정리해보도 같이.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육부의 이제 어떤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쫓겨나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면 그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가는데 문제는 이 여성가족부조차도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담벼락이 무지하게 높아서 예산을 절대 이쪽 예산을 이쪽에도 주지 않아요. 이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와는 다른 걸 이쪽에서 제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여가부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여가부에서는 얘네들을 추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은혜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법제도에 흡수가 되는데 사소한 범죄자로 시작한 애들이 점점 어른 범죄자들로 커가기 때문에 결국 먹이사슬 밑바닥에 소년범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카르텔이다. 그럼 바닥에 청소년들의 성이 있어요. 남자아이들도 사고 팔아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 있을 때 팍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신념이 없는 소년부 판사? 그럼 그만두셔야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요.
교수 역시도 마찬가지야. 월급이 딱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직업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선생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를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강의를 하고 월급은 제때 들어오고 연구 실적만 제출하면 승진이 되니까 그게 나의 일의 전부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갔잖아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교원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가 그냥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사법제도는 진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소년에 대하여서는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김혜수처럼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그거를 뭐 복수를 하겠다. 결국 복수심에 불타는 판사가 되면 뭐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꿔야만 한다.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기초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더 관심이 있거든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Y에 주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가 원래 태어나는 거냐 아니면 길러지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맨날 하지만 그런 질문이 내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 어쨌든 지금 사이코패스한 비헤이비어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 만약에 이은혜가 지금은 남편까지 막 죽이고 여러 명을 죽인 것 같은데 이은혜의 15살 때 가출했을 때의 그 시절을 만약에 나한테 준다면 그러면 이 아이를 성인 이은혜가 되지 않게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걔가 사이코패스였는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길러진 사이코패스였는 인지는 나한테는 주요 이슈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